도박이랑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큰 돈을 걸었을 때 스릴이 있고 또 큰 돈을 땄을 때 자극이 크잖아요. 안녕하세요.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 ADHD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ADHD 때문에 도박에 더 잘 빠지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회복이 더 어렵기도 한데요. 오늘은 ADHD 환자가 도박 중독에 더 빠지기 쉬운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HD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ADHD라는 용어는 번역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건데요. 주의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과잉되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큰 특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성장기 어린 시절에 많이 진단을 받지만 최근에는 성인들도 ADHD 진단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나 특징이 있는데 도박과 관련된 특징들만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주의 집중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집중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떠오르거나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깜빡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충분히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편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빨리 보상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나중에 주어지는 보상보다 즉시 보상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과업보다는 지금 즉시 기분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루한 상황을 싫어해서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내 주의를 끌고 텐션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활동에 끌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특성들이 도박이랑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큰 돈을 걸었을 때 스릴이 있고 또 큰 돈을 땄을 때 자극이 크잖아요. 또 게임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보상도 즉시 확인되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ADHD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도박을 경험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빠져들게 됩니다. 앞선 설명을 들어보시고 자신이 ADHD인지 아닌지 좀 의심이 된다면요.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금 이제 병원 가는 게 망설여지신다면 요즘 인터넷 등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좀 높게 나온다면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받아보셔서 자신의 상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대처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ADHD가 있으신 분들이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에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로 ADHD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성인들도 ADHD 진단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약물 치료가 효과가 꽤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본 내담자분들 중에도 ADHD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좀 만족감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또 도박을 중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신다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진단도 좀 받아보시고 ADHD로 진단 받으시면 약물 치료를 좀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충동이 높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좀 습득하시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은 미루기와 회피하기입니다. ADHD가 있으신 분들이 충동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박 충동이 높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방법, 미루거나 회피하는 겁니다. 도박 충동이 막 올라올 때 이렇게 하는 거죠. 10분만 있다 생각하자. 거래처에 전화 한 통화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하자.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그러고 나서 도박하자.
이런 식으로 잠깐 도박의 욕구가 올라올 때 도박하는 행동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겁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미루면 그 충동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루할 때를 대비해서 대처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지루하거나 무료할 때 그때가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지루함이나 무료함을 일단 잘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지루하구나, 무료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것을 포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지루하거나 무료할 때 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메모장에 10가지 정도 목록을 만들어 두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볼 수 있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게시를 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음악 듣기, 넷플릭스로 영화 보기, 유튜브 보기, 카페 가서 커피 사 마시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등등 해서 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지루함을 느꼈을 때 그제서야 이거 뭐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지루하거나 목록 보자, 뭘 선택할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지루할 때 그 활동을 시도해 보시고요. 효과가 좋았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비교 평가하신 후에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고, 또 새롭게 추가할 목록이 있다면 또 추가하셔서 자기에게 최적화된 그런 활동 목록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부분인데요. 이거는 ADHD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죠.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가족들이나 믿을 만한 지인에게 돈을 맡기고 필요한 만큼만 용돈 받아서 생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여나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해 두는 것도 좋고요. 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서 어떤 재정 사용을 좀 엄격하게 관리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ADHD와 도박 중독의 상관관계도 좀 알아보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좀 살펴봤습니다. ADHD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도박 문제가 생기거나 중독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관관계를 보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좀 도박 문제에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이렇게 좀 연구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